여러분, 광고안입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북한과 손잡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계속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외무차관이 한국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내뱉으며 현지 시각으로 7월 24일에 보도된 러시아 측의 발언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를 겨냥한 어떤 행동들도 그냥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와 동시에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조치에 대해 한국에 경고를 전한다며 역으로 한국이 마치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우크라이나를 불법으로 침략하여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한국의 적성국인 북한과 군사협력을 추진하며 주변국을 위협하는 것은 러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한국에 책임을 돌리는 발언으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정황도 포착되어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전문가인 정대진 교수님과 함께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 구축과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의 대북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트럼프가 됐을 때가 문제인데 트럼프가 되면은 이거는 예측 불가예요. 오직 트럼프만이 압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실제 봤잖아요. 네네.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이게 러브레터 네. 친서 교환을 하고 해서 뭐 우위가 있으니 뭔가 대화의 돌파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전혀 또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는 2019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김정은과의 거래에 흥미를 잃고 이제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북한이 뭔가 아주 굉장히 특별한 이익이 나는 곳이다. 철저히 사업가적이죠. 네, 정치적으로 활용할 곳이다. 혹은 또 이제 트럼프 가문의 뭐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북한의 뭐 원산 지역을 완전히 떼준다든지 뭐 이제 특별한 정말 이익이 보장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은 다시 이게 대화가 재개되기는 조금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만이 아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김정은 한번 만나볼래? 라고 하면은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거를 우리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은 이건 정말 예측 불가능의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미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국의 핵무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고 또 이로 인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는 핵무기 보유에 따라 어떠한 반발이 예상이 되십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확률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상황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비개입주의가 20세기, 21세기는 안 나타났던 거잖아요. 어쨌든 미국은 전 세계 문제에 경찰 역할을 해왔던 건데 그걸 완전히 끊는다. 그 누가 봐도 이건 완전 자유방임의 시대가 새로 열렸다. 미국이 없는 세상이 왔다. 라는 상황이 되면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되죠.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으로까지는 치닫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강적 핵무장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많긴 많습니다만은 그건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좀 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조건과 시너지들이 펼쳐지기에는 굉장히 좀 다단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독자 핵무장을 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이겠지만 한국이 이제 핵무장을 시도하게 되면 북한에 대해 이제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인 이제 제재 방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한국이 대북 제재를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 변화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이 만약 독자 핵무장을 시도를 한다. 그것만한 대북 압박과 제재는 없는 거죠. 북한이 지금 유일하게 이제 대남 뭐 압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인데 그 힘의 균형추를 이제 그 비대칭 전력으로 지금 다른 영역으로 대남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면에서 우리가 이미 첨단 재래식 전력은 북한은 이제 우리가 뭐 능가하고 어느 수준에 있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네.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안 건드리고 있던 핵무장을 우리가 한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힘의 균형이 이제 깨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뭐 경제 제재 뭐 한다, 외교 제재 한다는 필요가 없는 거죠. 독자 핵무장만큼 확실한 이제 대북 압박책은 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독자 핵무장을 선언하고 시도를 한다. 그럼 우리도 이제 북한과 같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또 똑같이 조금 견뎌야 되는 상황. 이제 이런 게 지금 대체적인 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근 많은 기사들에서 북한의 내부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작 그 북한 정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 이제 많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김씨 정권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북한이 저렇게 살기도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주민들이 왜 봉기를 하거나 대량 탈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없냐라고 하는 건데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아예. 요즘 그래서 이제 북한이 더욱더 한국 드라마, 가요 같은 거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게 비교 대상이 생긴다는 거. 근데 이게 만연할까봐 이제 그래서 사형까지 처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적인 이제 처벌과 공포 정치를 지금 시행을 좀 하고 있는 거, 단속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진단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북한의 비교 대상 기준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정보가 많이 유입이 되고 그 일반적인 생각들을 북한 주민들 사이에 자리 잡는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나라가 해준 게 뭐냐. 그 생각은 주민들도 좀 많이 가지고 있긴 하다고 해요. 장마당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들이 만연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감시하고 있는 사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살자고 가족 버리고 친척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면서 혼자 탈북을 한다 이런 일들은 감행이 잘 안 되는 거죠. 국방인사이드 시청자분들께서 장마당 하면 우리의 뭐 시장이나 전통시장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북한의 장마당이 어떤 건지 이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장마당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 누구 이렇게 마트 점주가 딱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허가된 사람들이 물건 정해놓고 떼어서 팔고 한다기보다 모든 주민들이 거의 나와서 생계 활동들을 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곡식을 구하고다 할 때 자기들도 뭘 내놓고 팔고 해서 그 돈 가지고 또 곡식을 구해가야 되고 하는 주민들의 모든 일상생활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 원래는 당에서 장마당을 인정 안 하다가 최근 얼마 전에 이제 장마당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렇죠. 활성화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게 북한의 체제가 변화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는 상관이 있을까요? 그 장마당을 인정하고 한 게 90년대 이후에 북한 내부의 그 비공식 경제 활동들, 시장 활동들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에 이제 다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좀 인정을 하고 그래서 북한은 좀 이중적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 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계획과 통제 경제라고 하는 게 공식의 영역이 하나가 있고 비공식 영역에서의 장마당과 일상생활이 좀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엔 자기 기업소나 학교나 공장 가서 이제 출석 도장 찍고 오후에는 또 서너 시간 열리는 장마당에서 자기 생계, 가족 생계를 위한 또 이게 장사 활동을 좀 하고 하는 게 이미 이게 정착화된 북한 주민들의 이제 생활. 그리고 이거를 이중 경제가 돌아가도록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게 그게 북한 당국이 지금 용인하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북한 경제의 이제 새로운 메커니즘. 이렇게 지금 이제 고착이 이미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만약 북한 내부에서 김씨 정권이 무너질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텐데요. 만약에 이에 대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비하고 있는 안보 정책들이 있을까요? 서랍 속에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공식적이고 대외 비로 연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서랍 속의 정책들이 좀 많이 있을 건데,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가 가늠을 하기 힘들잖아요. 대략의 유형만 이렇게 몇 개 정해놓은 거지. 근데 이제 그럴 때 가져야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일 것 같아요. 우리 말빨이 먹히겠어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아니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저만 해도 이제 중진국에 태어나서 지금 선진국의 기성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약간 그 중진국 의식이나 강대국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데, 지금 선진국에 태어나 선진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이제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자신감도 남다르고 실제 능력도 남다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능력도 남다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이제 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사시가 벌어지면 중국과 러시아 내려오고 과거 뭐 구한말처럼 우린 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당하고, 이제 이거는 우리의 역사적 피해 의식인 거고, 지금 한반도 유사시가 벌어졌을 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함부로 북한 지역에 막 들어올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있는데 또 한미연합군이 있는데
그 점이 오히려 더 중요한 안전핀이 될 것 같아요. 한국 안보를 따지고 보면 중국과 러시아를 어쨌든 간에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인데요.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북한에 작용을 했을까요? 러시아 같은 경우가 최근 이제 군사기술 협력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가 네. 되고 있죠. 특히 작년 포탄도 그렇죠. 나가고. 예, 작년 9월에 그 러시아와 북한이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전 세계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네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북한의 이제 포탄 지원이나 무기 지원은 또 러시아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금 연장전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시 승기를 좀 잡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어느 수준으로 민감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조금 제공을 해주느냐 이제 이게 관전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한간에 이제 위성 발사 기술이나 각종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북한은 당연히 이제 요구를 하고 있겠죠. 근데 이것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북한은 늘 자력갱생, 뭐 국사나 이런 걸 얘기하지만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있어가지고는 또 어쨌든 이렇게 러시아 또 바짓가랑이를 좀 잡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하면은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효용성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군사 협력을 해줄 이유가 없으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러시아로부터 최대한 이제 첨단 군사 기술들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게 북한의 목적인데. 과연 러시아가 이걸 해줄 것인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한 발 좀 빼고 있죠. 좀 민감한 군사기술이나 뭐 중요한 이제 군사기술 협력들을 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경제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한반도의 상황이 불안정한 거는 중국도 원치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북한이 붕괴하지 않고 문제에 처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 2022년도에 러시아가 전쟁을 발발하면서 다시 신냉전 구도가 심화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구도가 심화가 됐을 때 북한의 역할과 위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 전 세계 정상들의 연설을 한번 다 찬찬히 좀 보시면은 전 세계 정상들은 대부분 신냉전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그리고 그 국제정치학계에서도 신냉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입 밖으로 신냉전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김정은이 거의 유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냉전은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이념 싸움이었는데 지금의 미중 경쟁 상황이라고 하는 건 이념 싸움은 아니잖아요. 네. 이익 갈등이 이익 싸움이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전략 경쟁 시기 막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죠. 이런 상황에서 신냉전이라고 하는 걸 연설에서 직접 어휘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김정은이 보기엔 유일한데, 왜냐하면 이 신냉전 구도가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구도가 정착이 돼 있어야 자기가 어쨌든 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구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구도가 사라지는 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전 세계 지도자 중엔 김정은이 거의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도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도 푸틴도 뭐예요? 방북을 앞두고 나서도 직접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직접 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얘기하면서 상황 관리를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오로지 김정은만이, 북한만이 이제 일방향적으로 이제 신냉전에 거의 모든 걸 올인하고 있는 그런 외교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구도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구도긴 하지만 이 구도가 다른 국가들의 정상들이 바라는 바 이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의 고심이 좀 클 겁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국 통일에 대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이 준비해야 할 대북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잘 해왔고 유지해온 원칙이 있습니다. 선평화 후 통일 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선평화 뭐 이러니까 무슨 뭐 진보 정권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97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얘기한 원칙입니다. 이거 50년째 내려오고 있는 원칙이에요. 그 어느 역대 정부도 이거를 뭐 원칙을 폐기하거나 바꾸거나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이익입니다. 1974년 8.15 때 선평화 후 통일 원칙 나오기 전해에 또 중요한 선언이 있었는데, 73년도에 6.23 평화통일 외교 특별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에 가장 아주 굉장히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 선언이었는데, 뭐냐면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가 북한과 수교하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이제 국제 무대에서 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오랜 기간 이제 신뢰 축적과 평화를 통해서 우리는 통일로 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건데, 북한이 지금 뭐 적대적 두 국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린 이미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고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기본 원칙을 이미 50여 년에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1989년 노태우 대통령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그리고 94년 김영삼 대통령 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에요. 거기에 중간 단계가 뭐냐? 1단계 화해협력 단계 거쳐서 중간 단계 남북연합 그리고 통일국가로 가는 이 3단계 통일론인데,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평화적 두 국가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린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책 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결과로 이제 고착시키려고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린 평화적 두 국가라고 하는 장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통일로 간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는데, 이거 국제사회 누가 들으면은 어느 게 더 좋은 방향이고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우린 그냥 가지고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과 휴전 중에 있는 국가이며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행보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정부와 군 당국의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국방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